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어제 오늘은 하늘이 정말 누렇습니다. 황사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차를 그냥 세워두기만 하는데 아주 뽀얗게 먼지를 앉았네요. 참 봄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같이 기관지 약한 분들 봄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힘내시고 그러면 이제 푸르는 5월이 오니까 그땐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화재 판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방자들이 이제 상담 오시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맞고 살고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요 속을 새겼는데 이절이 한 3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 판결 내리는 것도 아닌데 3천만 원 내외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5천만 원 되는 경우는 드물고 1억 원 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신문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1억을 판결하라는 신문에 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는 의문이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몸고생을 해야 1억이 넘어? 대표적으로 웨더, 부척관계라고 그러죠. 아예 집 나가서 살림을 차린 경우, 이런 경우에 1억 원의 위자료가 왕왕 나옵니다. 이 사안이 2010년도에 있었던 판결이에요. 지금부터 10년도 넘겠는데 그때 1억이면 지금 그렇지만 3억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판결이죠. 1억 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60대 초반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16살 연하의 여성을 만나게 돼요.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둘이 연애를 하거나 동거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첫눈에 반해가지고 두 사람이 열렬히 연애를 했죠. 사실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남자들에 있어서 60대 초반은 대단히 젊은 나이거든요. 그 16살 어리니까 40대 중반이 안 됐잖아요. 초반이잖아요. 이 여성과 열렬히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아내분한테 발각이 됩니다. 근데 아내분이 사실 나이도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여보 그만하시고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하고 싸워도 보고 했는데도 두 사람의 불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얼씨구를 하고 집을 나가서 그 여자하고 급기야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간을 동거를 했는데요. 동거를 하면서 본처, 조광지처가 있는 집에는 드나들지 않고 아내의 마음이 병들어가는지 상처를 입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40대의 내연녀를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보 어쩌고저쩌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시가일가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다닐 정도에 이르렀죠. 그 세월을 12년을 살게 됩니다. 글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아내 가슴에 아주 피멍이 들었겠죠. 그래도 아내분은 집을 지키고 기다렸다기보다 세월을 보내는 수밖에 없죠. 물론 중간에 당신 그렇게 살 거면 그렇게 좋으면 이혼합시다. 남편도 좋아 이혼하자 말은 했는데 협의회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참 이놈의 영감들 늙어서 무릎에 기운 떨어지면 기어들어온다더니 2007년도에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77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남편이 언제까지 바람핀다고요? 왕성하게 70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기운이 떨어져서 무슨 일인지 그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이미 이제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지만 소송을 즉각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송의 쟁점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 유책사유 명백하죠. 여자를 사귄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12년을 살다가 들어왔는데 발각이 됐고 주변에 너무 증거가 많은데 당연히 이혼 사유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혼 사유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걸 10년을 넘게 보고 살았는데 집에 들어왔는데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 이혼 판결 좀 내려주세요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 제가 남자라면 그렇게 호기 좋게 바람 필 때는 남성성을 내세워서 바람을 피더니 왜 조광지처가 고생했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남자답지 못했는지 뭐라고 했냐면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기각시켜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뻔뻔하죠.
그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는 논거도 아주 논리적으로 해서, 물론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겠죠. 우리나라 이혼 사유는 849조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혼 사유 1호부터 6호까지 쭉 있는데, 그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조항에 뭐가 있냐면은,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는 그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데 더해서, 다른 조항과 달리 남편이 외도하는 걸 사전에 동의했거나 아니면 사후에 용서를 했을 때 이혼 청구를 역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여성과 임신해서 애 데리고 오는 것까지 동의하는 경우, 참 슬프지만 현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 동의라고 볼 수 있죠. 사후 이혼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무기일하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가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혼선 제기 안 하다가 인제했으니까 3년 동안 왜 살았겠어요? 나를 용서했다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유서라고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했다라는 뜻.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해서 그렇습니다. 제 가슴에 핑멍이 들었고요. 더 이상 이 가슴이 헤집어져서 남아있지 않고요. 숯덩이처럼 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 1시간도 1초도 이 사람에 대한 미움, 멍망, 배신감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재판부가 당연히 아내의 편을 들었죠.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적용한 건 6호 사유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는 파탄이 돼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6호 사유를 적용을 하면서, 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 장기간의 외도, 동거, 이것을 한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1억 원을 그 상간녀와 함께 연대해서 지급해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분할 청구됐죠. 이에 대해서 이제 원피고 모두 각각 항소는 했는데요. 일단 아내분 입장에서 1억 원 적다, 남편 입장에서 1억 원 많다, 이렇게 각각 항소를 했던 사안이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1억 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어 1억을 넘겨요? 이런 질문에 충분히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담당했던 사례에서 1억을 넘었던 사안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척관계, 오랫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부척관계가 길어졌던 사안에서 위자료가 높았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이 정말 무지막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진단서가 병원이 문을 닫아서 이미 찾을 수 없을 때,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한 번 때렸다 하면 어디를 분질러 놓는, 골절상을 시켜 놓는 이런 사안들에서 위자료가 판결이 높게 나고 있다. 그럼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위자료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에 대한 답변은, 위자료라는 제도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나라 되지 않아요. 보통은 재산분할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결정을 해서 끝내지,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이에요. 양육비 판결하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위자료를 또다시 판결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분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슴에 멍든 그 상처, 사실 지금의 위자료 액수로는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슴 아팠음을 그래도 인정해줬다, 공적인 이 판결문으로 인정해줬다, 이런 부분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